OLS 기법을 통한 공동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지금 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요.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 유형이고 인구 대비 부피가 적은 나라의 특성상 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해야 하는 정부의 공급 정책과 주거 환경의 안정성, 생활의 편리성, 보다 쉬운 편리성으로 공동주택을 선호합니다. 관리비는 제2의 월세로도 불리며 거주 가구의 지속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주지를 결정할 때 주택의 위치와 가격도 중요하지만 관리비 금액도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을 선별하여 실정 분석하고 공유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을 찾아 최종적으로는 관리비 절감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집합건물은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법률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집합건물 중에서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명시하여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인 K아파트에 관리비를 반드시 공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임대차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월세의 관리비로 전가등이 발생함에 따라 관리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정부는 2023년 9월 21일부터 소규모 주택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여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 보완 및 관리비 비리 근절 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선행여부입니다.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그리고 층수에 따라 공동관리비의 차이가 있으며 인건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지역적 요인 또한 공용관리비와 개별 사용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주택과 유사단지 일반 아파트의 관리비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임대주택 관리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관리비 구성 항목 중 인건비성 관리비가 높게 나타났고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안은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첫째, 공동주택 유형을 임대아파트, 혼합아파트, 일반 분양아파트, 주상복합, 타운하우스로 구분하해 관리비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둘째, 공용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물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관리비 세부 요인으로 구분하여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셋째, 임대주택의 관리비 절감 방안으로 잡수입을 활용하는 연구를 토대로 잡수입의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실증 분석입니다. 공용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계 분석을 하였고 임대아파트의 단위 면적당 관리비 비교를 위해 평균 분석을 하였습니다. OLS 생기식은 나와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통계는 분석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본 연구의 공간적 배경은 제2기 신도시로 김포, 강교, 동탄, 판교 등 4개 지역을 조사하였습니다. 관리비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그리고 물리적 자료와 환경적 자료는 아파트 홈페이지와 도면 등을 통해 통계를 별도로 구축하였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기초통계 중에서 물리적인 요인은 동수는 한개 동인 나홀로 아파트부터 35동까지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 최고 층수가 3층인 타운하우스부터 66층인 주상복합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평균 1.37대로 나타났습니다.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0.05보다 작은 유의 수준 내에서 공용 관리비와 양의 상호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 관리비이고 음의 상호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주거 전용 면적, 세대수, 세대당 주차 대수, 놀이터, 어린이집, 정원당, 배드민턴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중회계 모형으로 실전 분석한 결과 유의 확률이 0.00으로 유의 수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법인 발생 공증도 자기 상관이 없는 1.691로 나타나 복합하게 드러났고요. 정상회계 모형을 설명하는 설명력도 97.8%의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중공천성 여부를 판단하는 VIF와 공차능도 문제없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용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은 세대수, 세대당 주차 대수로 나타났습니다. 규모의 경제 이동과 일치하게 세대수는 많을수록 공용관리비가 적게 나타났습니다. 공용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비 세부 항목은 주로 인건비이며 관리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인건비를 낮추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절감을 위해서 아파트 통합 경비 시스템 도입, CCTV의 설치 확대, 노력 위탁 계약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보다 풍부한 환경적 유행을 추구하지 못한 점입니다. 공동주택마다 야외 운동시설, 산책로, 분수대 등 다양한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조사에는 한계가 있어 연구에 포함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제2기 신도시에 한정한 점입니다. 따라서 주로 경기도 쪽만 계속하게 되었는데요. 연구의 범위를 넓힌다면 다양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를 일반화하기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연구한다면 보다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연구 같습니다. 오늘 1년 주제로 우리 위기수준 성균대학교 박사과정생의 재학생이셨고 지도부 교수님 지금 정혜정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는데 의회에서 기구를 통해서 공동관리비라는 주제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크게 다루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고 사실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그러면 개인 주제 토론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예정되었던 김승진 강대학교 교수님하고 장인석 LH 공동센터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측부터 순서대로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홍철 EADS 특법 건물연구원 위원님께서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스 연구원의 김홍철입니다. 우선 이수경 발표자님께서 첫 발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목은 공동관리비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수로 하셨는데 실제 내용은 공용관리비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나 보면 이제 공용관리비라고 이제 용어가 되어 있는데 이 제목과 이제 발표 내용에 좀 일치가 되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 두 번째로는 차별성에서 실제 제출되신 논문에는 두 가지 차별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발표는 이제 세 가지 차별성을 언급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저는 이제 14페이지 차별성에 보면 두 번째 차별성에서 정기 계약 방식을 이제 차별성으로 두셨는데 실제 내용에는 정기 계약 방식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약간 이게 어떤 면에서 징계가 확실히 차별성인지를 짚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독립변수로서 이제 물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관리비 요인을 드셨는데 이 관리비로 인해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속비, 승강비, 유지비, 위탁관리 수수료는 우리 장기 공동주택 관리법에 일반 관리비의 세부 항목에 포함되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굳이 이 요소들을 공동 관리비에 이제 포함돼서 매달 부과되고 있는 요소들을 변수로 선택하신 이유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명대학교 김종희 박사님 토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토론자 김종희입니다. 저는 이거를 참 끝까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자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봤을 때 공동관리비니까 공동관리비에 대해서 승강기가 그 관리비에 대해서 많이 잘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고객들이 오셔서 승강기 가지고 많이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관리비니까 승강기를 해서 어떻게 가격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서론에서 봤을 때 22페이지 8번째 줄을 보면은 그 공동주택 금액은 그래서 제2의 월세와도 같다 관리비가. 근데 저는 제2의 월세와도 같다 이런 거보다는 여기에 관리비는 공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공간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구태여 쓰구나 싶으면은 월세와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히 시간은 2분 정도 다 잘 지켰어가지고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양사이버대학교 임정도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양사이버대의 임정도입니다. 저는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리는데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목 자체에서도 이 공동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3장에 가면은 실정 분석에 가서는 공용관리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이 저자께서는 이 공용 부분하고 전용 구분을 잘 못하시고 제목을 붙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은 구분이 돼요. 근데 이 제목을 공동관리비라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이 영문으로 쓰는 데도 보면은 common maintenance fe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common이면 이건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제목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만약에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인데 이 공동주택에 보면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그죠? 연립주택, 다세대 아파트,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기숙사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법은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 갖다가 소재 부분을 넣는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기신 것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공동주택 중에서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제시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영문 밑에도 보면 프로세스가 여기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에는 메이너스 피라고 하는 밑에는 가면은 매니지먼트 익스펜스가 되어 있어요. 이런 용어에서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를 공용 부분에 치우치는 것처럼 가면 안 되고 차라리 그냥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서울원 부분에서도 22페이지 보시면 이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 자체를 그냥 개인 스스로 그냥 얽혀놨어요. 정의를. 그것보다는 실제 공동주택의 정의, 주택법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건축법의 규정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넣어주셔야만이 더 명확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본 연구의 목적으로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원인을 선별해 실전 분석을 통해서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찾는 데 있다. 이렇게 해놓고는 관리비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세워서 관리비 절감 방안을 촉구한다.
근데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갖다가 절반 방안을 보니까 여기서 제시한 것은 실질적으로 인건비 하나밖에 제시하지 않았어요. 인건비가 높으면 관리비가 비싸지니까 인건비를 낮춰야 되는데 이거밖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또 관리비의 이 투명성하고 관리비 절반 방안은 별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문장을 이렇게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신 것도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분석에 갔을 때도 여기 보시면 변수 설정에 보면 공명 종속 변수가 공명 관리비야. 그러면 거기 관리 부분에 보시면 가로를 쳐서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있어요. 공명이라고 하는 전용이라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구자분은 공명 부분과 주거 부분을 잘 구분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요인들에서 보면 독립변수를 보면 주거 전용 면적, 동수, 세대수, 층수이 쭉 나오는데 밑에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쭉 나오죠. 근데 이런 거는 왜 물리적 요인이 아니죠? 놀이터가 요인이죠. 이거 다 물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갖다가 위에 쪽에는 기본적 요인으로 넣어주시고, 놀이터나 어린이집, 교로나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은 실제 도심이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 보면 정의를 공용 이용 시설로 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용 이용 시설 요인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는 관리비, 청소비 이런 비용들이에요. 이거는 경제적 요인으로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랄까 연구 내용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소량이나 이런 것들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기초 통계량에 보시면 주거 전용 면적이 지금 평균이 이게 66,697.81이 적응났잖아. 이게 몇 평인지 아세요? 2만 평이에요. 지금 연구자께서는 이 2만 평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단위 평수를 내야 되잖아요. 단위 면적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2만 평은 되는 이 주거 전용 면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세대당 주차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택거래소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보면 27조에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소형 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대가 0.6대예요. 0.2대가 나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공동주택에서. 특히 아파트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연구자께서 좀 더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26페이지 보시면 거기 상관관계 분석을 보면 이거 지금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R값이 0.7이 넘어가면 상당히 그 다중동선성이 높아요. 지금 0.7이 넘어가는 게 일반 관리비라든가 청소비하고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열 번째, 그러니까 제일 위에 그 행에서 청소비랑 그 다음에 왼쪽에 Y쪽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일반 관리비 여기 0.697이야. 여기 0.7이 넘어가요. 이거는 상관계수 상당히 높아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그 오른쪽에 공용 관리비하고도 역시 일반 관리비도 0.92인지나 돼요. 상관계수가. 이거는 이 양의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다중공성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봤더니 역시나 이게 스케일 값이 너무나 높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스케일 값이 26페이지 보시면 0.978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이게 다중공성성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만에서 스케일 값이 0.02예요. 0.1 이하의 경우에 이게 상당히 다중공성성이 높은데 0.22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다중공성성이야. 모든 비용이 충분히 일어나요. 이거는 이렇게 높은 이 올스케일 값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 계수에서도 27페이지도 표준화 계수에서도 세대 수라든가 경로당이 왜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이게 많이 안 되죠. 오히려 경로당이라는 게 관리하는 그 세대 수가 많아지면 오히려 비용이 높아져야 되죠. 소방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 그 표본적으로 보시면 내부 주제를 보시면 공용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 요인은 경로당은 음에 영향을, 배드민턴장은 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왜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 신도시의 특성상 경로당에 있는 아파트는 주로 일반 분양권은 임대 아파트 비율을 관리비를 저렴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드민턴장은 대지면적과 영향이 커서 넓은 단지인 경우에는 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등이 추가적으로 갖춰져 있어서 관리되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거 잘못됐죠. 위에는 배드민턴장은 양이 빠져야 되고 밑에 가서는 증가한다. 이거 반대가 되는 거죠. 오히려 비용이 감소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연구자분이 결론부분입니다. 거기에 표 바로 밑에 보시면 지금 표 바로 밑에 보시면 뭐냐면 공용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영향, 세대수, 세대자
세대당 주차 호수이다. 규모의 경제 이익과 일치하게 세대 수는 많을수록 공유가 적게 나타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규모의 경제는 생산과 관련된 것이지 이게 관리 주체가 어떤 생산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한다면 오히려 마지막 코스트로서 이 환경 비용을 제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다가 그 일적인 내용들도 오히려 이거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지 않고 본인의 경제에 보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자께서는 좀 더 저는 이거 참 읽으면서 테니스가 너무 잘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룡관리라든가 공룡관리 용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 집합법으로 소유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주택법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학습을 하신 후에 이 논문을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상과학의 전국 풍부한 토론입니다. 예, 세상과학의 졸업 중입니다. 저희 연구는 발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 공동관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 학회에 좋은 부분을 발표해 주시니까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더 좋은 논문 될 수 있도록 몇 개 코멘트를 말씀드리지만 유명한 교수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할 거였는데 일단 업체에서 좀 업체의 소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3단 실증 분석 이것보다는 실증 분석 모형 설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번 분석 모형, 2번 기초 통계 이렇게 되고요. 4단이 이제 분석 결과잖아요. 그러면 2번 3단 경제 분석 결과, 2번 가정 현실모형 분석 결과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 초록에서 지금 급하게 쓰시다 보니까 좀 도리가 있는데 표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표본. 본문 내용은 표본 용어가 있는데 그 문장들이 좀 이상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보면 문장이 좀 어색한 것들이 있어요. 22페이지 보면 예를 들면 본연의 구성은 이자 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한다. 이 규정을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연구는 주가 연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각주 표기 방법도 학회지 저희 학회지 투자하실 때 규정 교육을 하시면 편집 규정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 소소한 건데 표 5와 표 7에 주석에서 이제 그 별표로 표시해서 보여주겠다면 키값이 0.5보다 작다 이런 것이 표 5와 표 7의 그 주석 표현이 좀 다르거든요. 일치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이 두개가 하셨는데 세 번째 한계점은 연구의 시간 조합이가 2023년도에만 국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계점이니까 연구하고 향후 연구 과제로 시간적 보조를 좀 확보해서 연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평 교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의 최현희 교수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장에서 이렇게 하면 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너무 많은 지적들을 하는데 준비하는 게 좀 정복이 되는데 대표님이 발제자랑 고생하셨고요. 일단 지금 면을 보시면 22년에 그 영화자 2번은 이론적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 각주 2번을 보시면 이 주택법 각주를 가셨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입니다. 이 각주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 22년 하반에 보시면 2003년부터 너무나 나오면서 3개 분야에 추진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디서 이게 썼으면 인용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23년에 보면 관리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이 관련 법률하고 부분이 없습니다. 요거하고 이제 그 실증 분석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은 얘기 하신 데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여기서 비포 데이터가 하나 있어야 되고 노마타 4번에 가서 분석 결과에 에서도 결과하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발전자의 이 견해가 거의 표현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이고요. 이 지금 발전자가 이 주제로 박사님 논문을 받으신다면 저는 공공관리 목차들은 저희도 똑같이 저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 연구를 좀 더 깊이 해서 이 논문 주제로 박사님을 받으실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이제 공공관리에서 문제되는 게 사실상 요즘은 이제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차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결국은 관리비에서 빼줘야 되는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1층 거주자들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시간이나 전혀 기회가 없습니다. 이삿짐 센터가 도와도 엘리베이터 사용을 안 해요. 그럼 수리비나 공공관리비에서도 이것도 검토 대상이 충분히 되고, 지금 목자들은 교수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집합건물법 제17조 한번 보시면 고용 부분의 부당 수익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말씀드린 부분 주차 자원 사용, 그러니까 1세대에서 주차가 5대를 하게 되면 주차 한층급은 당연히 내겠죠. 그럼 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건물 비례 대지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권에 해당되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차를 하지 않는 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정확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비를 공개해줘야 되고, 이 발제들께서 깊이 이제 이 주제를 쓰실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아주대학교의 윤영식 교수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대에서 퇴직을 하고 지금 DFE 사무의 개발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한 30년 동안 학교 생활하다가 실무에 들어가니까 사실 많이 지금 연구하는다고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실질적으로 참 연구를 해서 계속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좀 써먹을 수 있는 게 참 많지 않다는 걸 참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이 논문을 통해서 논문을 위한 논문이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서 보다 더 어떤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또 이 어떤 더 나은 어떤 앞으로의 어떤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게 쓰는 거니까 이 논문을 위한 논문이 안 되고 실생활에 꼭 필요한 논문이 됐으면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요 사이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AI 시대를 가지고 2년이 그 옛날에 10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해서 읽어보니까 이 연구 어떤 이 시간적 어떤 연구의 범위나 이런 거 보면요, 앞으로는 토크가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이 논문이 앞으로 5년, 10년간 못 쓰게 됩니다. 이 논문을 못 쓰게 돼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하고 써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좀 쓰시라는 말씀드리고, 이 연구의 목적이 바로 이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입니다. 이 목적이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면 이 결론 부분에도 관리의 투명성과 목적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통계는 돌려놨는데 별로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론적 배경에도 이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왜 투명하지 않는지, 또 왜 효율적이 않는지, 이 문제의식을 지적하면서 이론적 배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논문을 이렇게 연구한다,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해요. 약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선행 연구라는 게 우리가 이거는 어떤 소설이 아니고 논문이잖아요. 그래서 선행 연구가 자신이 연구하는 주제와 좀 비슷하거나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고 어떤 방법을 언제든 차별할 수 있는데 비슷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차별성을 두려고 그러지 뭐 비슷하지가 않아요. 비슷하지가 않은 여러 어떤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기 신도시면 이기 신도시 내에 있는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기 신도시 내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 그 주제를 선정한 후에 선행 연구를 검토할 때 주제하고 틀리면은
왜 상대방의 선행 연구가 이게 좀 잘못됐는지 비판을 좀 해가면서 이거를 써야만이 진정한 논문이 되거든요. 이 비판이 좀 적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거는 뭐 별거 아닌데도 우리가 신기해서 보면은 24페이지에 보면은 부대시설이나 독립변수가 나오잖아요. 여기 독립변수 나오고 독립변수가 나오는데 여기 표에 보면은 환경적 요인은 이게 우리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쓰는 거는 요새 보면 실무에 다 쓰는 거는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이에요. 환경적 요인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부대시설인데 이런 부분을 좀 맞춰줘야 돼요. 이 부분. 거의 보면 개발회사나 건설회사에 부대시설을 씁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면 환경 요인의 경로당은 마이너스 아까 뭐 윤준석 교수가 다 얘기했는데 능력에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도 나타나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성과 효율성의 그 부분이 심하게 나타나야 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좀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아마 좀 더 연구한다면 되고 여기서 아까 또 하나 제가 아주 미비한 걸 봤는데 주택법에 적용받는 거는 반드시 30세대 이상의 30호 이상의 그 건축물만 세대수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 이하는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법 적용받는다 그럴 때는 그거는 조금 고쳐주시는 건 아무건 아닌데 좀 고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주제, 이 플로어를 꽉 채우고, 그 텍스트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토론을 잘 하셔서 그러면, 네. 자, 뭐, 전반적으로 보니까, 벌써 한국어라는 거, 또 문장 표현, 또 문장 형식, 또 변수 설정, 또 통계 분석 기법 중심으로 토론 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이유가 우리가 이 공동주택 관리 방식이 이제 위탁 방식이 있고 자칭 방식이 있는데 대체로 위탁 방식이 많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한국에 보니까 위탁 방식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위탁 방식을 전체로 하시는 게 자칭 방식도 섞여 있는지 그 부분은 하게 있는데 마지막 그 추가로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로 예상된 시간을 거의 맞추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발표하신 이수경 박사과정 그리고 이제 정혜정 교수님 이 토론을 위해서 그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그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제 상당히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 원래 이게 초기 버전이 있습니다. 초기 버전이 변수가 다릅니다. 갑자기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자기 표절 문제 안 걸리게 다시 돌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연구가 사실 많이 없는 게 이게 다 자료를 K 아파트에서 다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데이터를 다 다이너스에서 구축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순간기 요인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주거면적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주거면적이 이제 개별 아파트의 평면에 대한 게 아닌 걸로 이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공동주택 관리비의 초기 버전 그 전 논문도 하나 퍼블리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논문도 이제 원래의 논문에서 모독과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급하게 토론을 하다 보니 설명도 잘 보고 충분치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했을 때는 말씀하신 지적사항들을 다 수긍을 하고 아까 황동준 의원이가 어머니티나 이런 부대시설의 용어 변경은 다 좋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가능 데이터가 부동산 주택 쪽의 통계들을 보다 보면 참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 공동주택 K아파트에서 쓸 수 있는 항목들 이제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공설성이라든지 모델링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한 원래 보전이 있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아까 얘기한 이제 경로관과 레드부터랑 또 한 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수정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위탁관리와 자기관리 부분인데요. 요즘은 거의 다 위탁관리 부분이라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기관리는 한 2가지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위탁관리까지는 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전부 다 제가 수용해서 수정해서 좀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